그 얘기 괜히 꺼냈나? 맘 상한 건 아닐까? 그냥 말하지 말걸. 자신이 상처 입기도 싫지만 상처 주기도 싫은 이들이라면 크게 공감할 만한 말일 겁니다. 칼에 베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말에 베인 상처는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다고 하죠. 같은 말도 상황에 따라 듣는 사람의 기분에 따라 다르게 전달되는 법. 그래서 대화한다는 게 더 어렵고 더 난처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말을 해야 서로가 마음 상하지 않고 왜곡 없이 소통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한 권의 책, 웃으면서 할 말 다 하는 사람들의 비밀에서 오수양 교수가 전하는 심리대화법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이 책의 지은이 오수양 교수는 대한민국 신지식인상을 수상한 국내 최고 심리대화법 전문가입니다. 저자는 말로 상처 주기도 상처받기도 싫은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은 바로 웃으면서 할 말 다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오수양 교수는 그 비밀이 심리대화에 있다고 밝히며 다양한 실험과 심리법칙으로 대화의 기술을 전해줍니다. 사람들의 대화를 관찰해보면 재미있는 것이 있다. 누군가는 한마디 꺼낼 때마다 긴장하고 애가 타는데 반해 누군가는 웃으면서 할 말을 다 한다.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원하는 것을 얻고 인간관계를 풀어간다. 더 신기한 건 상대방 기분이 나쁘지 않게 본인도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을 한다는 거다. 뭘까? 이런 건 타고나는 걸까? 저자는 웃으면서 할 말 다 하는 사람들의 대화를 찬찬히 살펴보면 그들의 대화법은 심리학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보자. 직장인 B씨가 이전에 시도해보지 않은 새로운 기획을 준비했다고 해보자. 결정권자들은 당연히 의심하고 걱정할 것이다. 이럴 때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습니다. 절 믿고 투자해 주십시오를 외치며 열정 100%, 패기 200%만 자랑할 게 아니다. 권위의 법칙을 써보는 거다. 권위 있는 근거를 제시해 설득력을 높이는 방법이다. 같은 메시지도 권위 있는 사람이 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전하는 것은 설득력 면에서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다. 미국 맥킨지 컨설팅 보고서에 따르면 이 마케팅 전략의 성공률이 무려 89%라고 합니다. 이 전략을 사용해 영업이익률이 전년 대비 35%나 올랐다고 하고요. 그러니 우리도 이 방법은 집에서도 사용할 거리가 많다. 무슨 참고서를 또 사냐며 난색을 표하는 부모님이 있다면 이렇게 접근해보자. 엄마, 이 책이 논술 준비하는데 그렇게 좋대요. 서울대 간 옆집 정란 언니 있죠? 그 언니도 이 책으로. 어떤가? 이런 작은 심리법칙 하나만 알아도 우리의 대화는 훨씬 더 유연해지고 편해진다. 말이 통하니 일도 풀리고 인간관계도 풀린다. 외양의 첫인상 말고 대화의 첫인상이란 것이 있다. 이는 초두 효과다. 처음 제시된 정보나 인상이 나중에 제시된 정보나 인상보다 기억에 큰 영향을 끼치는 현상을 말한다. 초두 효과를 실험하기 위해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솔로몬 애시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A와 B 두 사람에 대한 정보를 다음처럼 제공했다. A. 똑똑하다, 근면하다, 충동적이다, 비판적이다, 고집스럽다, 질투심이 많다. B. 질투심이 많다, 고집스럽다, 비판적이다, 충동적이다, 근면하다, 똑똑하다. 결과는 어땠을까? A와 B 두 사람에 대한 정보는 순서만 다를 뿐 똑같다. 하지만 실험 참가자들의 반응은 뜻밖이었다. 실험 참가자들은 A에게 호감을 나타낸 반면 B에게는 비호감을 나타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호감을 얻고 싶은 상대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 것이 좋을까?
기획력과 실행력이 높다고 자부합니다. 다소 덜렁거리는 편이지만 이 점은 앞으로 노력하여 보완하겠습니다. 다소 덜렁거린다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기획력과 실행력이 높다고 자부합니다. 어떤가? 미묘한 차이지만 첫 번째 소개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느껴지지 않는가? 초두 효과는 콘크리트 효과라 불릴 정도로 그 효과가 단단하고 오래간다. 어쩌다 보니 그 사람과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왜 틀어졌는지 이유도 생각나지 않을 만큼 애매한데요.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업무상 어쩔 수 없이 서먹해지는 경우가 있다. 그 사람과 싸운 것도 아니고 서로에게 악의가 있어서도 아닌데 정말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는 일이 있다. 저자는 이런 경우 어설픈 설득과 회유는 쓸모없다고 말한다. 무리해서 적극적으로 다가서는 것도 권하지 않는다. 저자는 대신 벤 프랭클린 현상을 이용해 대화를 시도해보라고 조언한다. 사람은 자신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보다 자신이 친절을 베푼 사람을 더 좋아한다고 한다. 일명 벤 프랭클린 현상이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싶을 수 있겠지만 이는 인지 부조화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자신이 가진 신념, 생각과 태도, 행동 간의 부조화가 유발하는 심리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스스로 태도나 행동을 변화시킨다는 이론이다. 그러니 이럴 땐 상대에게 부탁을 해보는 거다. 갑자기 휴대전화 배터리가 나갔는데 잠시만 빌려줄 수 있을까요? 제가 이쪽 방면으로는 좀 많이 부족해서 말입니다.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0분이면 충분합니다. 포인트는 이것이다. 정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상대가 기분 좋게 들어줄 만한 가벼운 부탁이어야 한다는 것. 평소 껄끄러운 상대였던 당신이 뜻밖의 부탁을 하는 순간 정적이 친구가 되는 아름다운 화해의 모드가 펼쳐질 수도 있다. 사실 10대에서부터 50대,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에 있는 분들을 뵙게 되면서요. 말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말을 잘할 수 있는 고민보다 어쩌다 보니까 이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졌어요.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상대는 나의 말의 내용을 곡해하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서로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의도치 않게 상처를 받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그러한 상황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칼에 베인 상처는 사라지지만 말에 베인 상처는 지워지지 않는다. 상대를 배려한 마음 씀씀이에서부터 대화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함께 행복해지는 대화의 마법사가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웃으면서 할 말 다 하는 사람들의 비밀. 이 책에는 일상에서 상대의 호감을 얻는 심리대화법부터 관계 회복을 위한 심리대화법, 설득과 호응을 얻어내는 심리대화법, 연인과의 심리대화법, 성과와 능률을 높이는 심리대화법까지 43가지 심리대화법이 담겨 있는데요. 할 말을 제대로 못해서 끙끙 소갈이하거나 대화하는데 너무 마음이 쓰이는 독자라면 이 책에서 오수양 교수를 만나 행복한 대화의 마법사가 되어보시는 건 어떨까요?